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인하대 2020년도 모의 논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의 논술 유형과 2020년도 이번 해제 강의를 할 논술에서 상당히 문제의 그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인하대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2020년도 모의 논술과 결부시켜서 그 연결고리를 좀 찾으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가 나름대로 제시문의 그 짝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새로운 유형에서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이 오히려 또 도움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유형에서는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은 수, 뭐 5-6개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변형된 인하대 2020년도 모의 논술에서는 통계 자료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인하대 논술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통계 자료 분석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축소되고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시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두 개의 대립성을 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인하대 문제가 다른 대학과 굉장히 차별화를 두고 있는 반박과 재반박 이러한 논리상의 나름대로 연결고리는 기존에 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인하대 유형보다는 훨씬 더 부담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좀 이해하고 답안을 좀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인하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기존의 유형과 현재 이제 변화된 유형이 어떻게 좀 다른지 그걸 한번 좀 간략하게 학교 측에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할 텐데요. 학교 측에서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 유형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심플하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항은 문제 1번과 2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후에도 문제 1번과 2번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문항 1에서 5개의 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제 제시문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도표가 변경 전에는 독립적인 문제로 나와 있는데 변경 후에는 전체 제시문 안에 도표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 2번에서 문제 2번에서 도표가 적게는 5개, 많게는 6개의 이러한 통계 자료가 나와서 굉장히 수험생들을 조금 무겁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제시문에 도표가 물론 한 2개 정도 나왔지만 하나의 제시문으로 묶였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든 것처럼 제시문이 5개가 나오는데요. 5개 중에 제시문이 한 3개 정도는 글자로 나오고 나머지 2개 정도는 그래프 도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글자가 4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마가 도표로 2020년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도표의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경 전에는 문제 1번에 제시문 따로 그다음 문제 2번에 통계자료 따로였는데 변경 후에는 제시문 전체가 있고 그 아래 항목별로 문제 1번과 2번이 연달아 이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구조 자체도 약간 변경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문제 1번에서 지지하는 논거와 예상 반론 재반박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예상 반론과 재반박에 대해서는 변경 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수치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 진단과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이게 변경 후에는 이러한 현상 진단과 근거 제시가 여기에 합쳐진 형태로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의 주요 내용을
인하대 입학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제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직접 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하대 기존 기출문제로도 나름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가장 연습하기 좋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제시문에 대해서 지지놓은 거,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선택한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제시문과 근거가 되지 않는 반대되는 제시문, 이거와 반론과 재반박, 이거가 나름대로 변경 후에 문제 1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 기출문제에서 문제 1번은 반드시 꼭 좀 풀어보는 게 연습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 가서 처음 문제를 받게 되면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에서 논제 파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는 뭐야?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두 문제는 뭐야? 세트용으로서 논리적 연관성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문제 1번과 2번이 서로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도 굉장히 강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제시문을 나름대로 잘 요약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 2번에서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박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리성은 굉장히 문제별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논제를 보시게 되면요, A부터 D와 유사한 규모의 어떤 기업이, 기업이 4개의 기업이 나와 있다는 거죠. A, B, C, D. 이 기업이 마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경제 위기에 대비하면서 수출 상품과 수출국 선정에 대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 기업이 A부터 D 중 어느 기업의 모델로 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시오. 그래서 사실상 A, B, C, D 4개 중에서 수험생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통한 주장을 이끌어내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타 대학의 논술과는 유형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요약과 자기주장을 근거로 해서 논술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는데, 나름대로 그걸 갖다 어떻게 논술 문제를 유형화시키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인하대가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A, B, C, D 4개 국가 중 4개 기업 중 전략 수립의 모델로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논제 핵심은 뭡니까? 가장 적절한 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논제 1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에서 또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타 대학 같은 경우는 문제 안에 바로 논제가 돼 있는데, 인하대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번만 봤을 때는 논제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합치게 되면 사실상 이 조건 하에 또 뭐야? 개별 논제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 1은 A부터 D 중 전략 수립 모델로 가장 적절한 기업, 그 4개의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제는 뭐냐면, 왜 그 기업을 선택을 했는지, 그 기업의 모델을 선택을 했는지, 그 모델의 뭐다? 특징을 반드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기업의 이유, 왜 이 기업을 갖다 나름대로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말을 활용하여 이 이유를 갖다 제시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시문 가부터 라 가운데 2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근거로 하여 선택의 합리성을 뭐해라? 정당화할 것. 그래서 논제가 몇 개입니까?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기업의 특징도 말해야 되고, 이유도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택 합리성을 정당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논제가 4개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일반 다른 대학이 논제가 2개, 혹은 많아봐야 3개인데 거의 대부분이 논제가 2개가 나오죠. 이런 대학 문제를 풀다, 지금 이번 인하대 문제처럼 논제가 4개가 나왔을 경우 굉장히 당황하는데, 저에게 배우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다른 대학 논술의 원리 원칙과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4개의 논제 중에서 핵심 논제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4번째 논제입니다. 즉 4번째 논제를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논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논제는
논제 4번이기 때문에 항상 핵심 논제는 어떻다? 전체 답안 분량의 50%, 절반 이상을 여기에 배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논제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냐 했는데, 여기 나 있는 논제 이런 기업을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량을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논제 일은 1 정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과 이유는 좀 대등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제별 분량 배분이 어떻다? 1대 2대 2대 1대 2대 2대 5다. 이렇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락은 최소 4단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락은 여기 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단락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논술시험에서는 절대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옮기느냐? 내용은 내용은 똑같겠지만 자신의 언어로 좀 변형 혹은 의미화를 시켜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에는 논제가 4개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의 전략에서 내가 선택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반론을 제시할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논제가 바뀌고 이를 다시 다시 공격, 다시 재반박을 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제가 핵심 논제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재반박이죠. 그래서 문제 2번은 논제가 예상되는 반론과 그 다음에 재반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논제 구분되는 여기에서 단락을 나눠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반박이 핵심 논제이기 때문에 핵심 논제는 전체 답안 분량의 50%, 절반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논제 1과 논제 2는 4대 6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논제가 6개입니다.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 특징을 말해야 되고, 이유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합리성을 정당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다시 재반박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2문제지만 채점 교수는 여러분의 논제 6개에 대한 답변을 다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논제를 6개로 파악을 했다면 각각의 논제에 대해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힌트는 없는지 혹은 함정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이기 때문에 이 4개의 기업들 중에서 설득력이 좀 더 높은 게 이미 출제자 입장에서는 정해놓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게 어떻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다. 이게 나름대로 논리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모델의 특징을 얘기하라는데, 여기서 만약에 특징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선택의 이유가 뭐 특별하게 많이 있지 않거나 그러면은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 2가지 정도로 좀 논리 정연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답안의 형식은 먼저, 다음으로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때 반드시 제시문 말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건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근거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다? 감점 요소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할 것. 말이 굉장히 합리성을 정당할 것,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선택한 게 왜 맞는지에 대한 자기 주장으로서 설득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합리성을 정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시문 가부터 라. 그러니까 가부터 라 내용 중에서 반드시 2개의 제시문을 활용.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하대는 이전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모의논술 이전에 작년 기출문제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제시문이 4개가 나오게 되면 이 4개가 짝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짝은 반드시 대립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꼭 2개의 제시문을 활용하라는 거는 4개 중에 2개와 나머지 2개가 서로 근거로서 대립성을 띠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거와 맞는 주장의 근거가 이루는 2개의 짝을 근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2개의 제시문을 근거로 하냐에 따라서 논리성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인데
논리적 근거는 이쪽 방향으로 했다. 그럼 뭐야? 이건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의 문장은 내용은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지만은 그 표현 방식은 여러분들이 의미화나 변형을 시켜서 자기 거다 시켜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2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마지막 핵심 논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하는 거는 답안 어떻다? 당연히 뭐야? 자기 주장이므로 첫째, 둘째,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라고 그랬죠. 근데 반론을 제시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반론은 여기 나와 있는 합리성을 정당화하는 거하고 내용이 뭐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부터 라의 4개 제시를 해서 정당화할 때 2개가 활용됐다면 그 나머지 2개는 뭐야? 예상되는 반론의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대립성을 띠는 거는 뭐야? 반론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를 다시 재반박하라고 했는데 이를 재반박할 때는 또 다시 뭐야? 여기 있는 정당화에 대한 이 제시문이 또 근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뭐야? 재반박도 자기 주장의 틀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답안은 첫째, 둘째,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인하대는 대학 입학처에서 A씨 답안을 갖다 거의 보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모의논술이니까 학교 측에서 A씨 답안을 갖다가 실제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주의를 할 게 있는데요. 반드시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A씨 답안을 봤을 때는 형식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A씨 답안에서 내용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는 결코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인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A씨 답안이나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형식까지 채점 교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형식을 갖다가 노출시켜버리면 모든 수험생들이 그 형식을 따라서 해버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대학에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또 그게 좀 저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서는 뭐야? 형식적인 구조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재계 배운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A씨 답안을 봤을 때는 형식이 굉장히 불완전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뭐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뭐는 참고를 해야 된다? A씨 답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하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A씨 답안에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A씨 답안은 내용은 참고를 하되 형식은 뭐야? 본인의 나름대로 원칙적인 형식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제 2번을 좀 더 설명하자면요. 여기도 조건이 붙어 있죠. 반론해 놓은 거는 제시문 가부터 라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 중에 2개는 정당화의 근거로 쓰이고 2개는 뭐야?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2개는 예상되는 반론에다가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반박에서는 제시문 이외의 논거를 들어 자신의 선택을 옹호할 것.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제시문을 다른 제시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뭐야? 이 두 제시문, 정당화의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뭐다? 그 제시문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반박에서는 앞에 나와 있던 1번 문제의 마지막 4번 논제의 근거 제시문과 다른 어떤 걸 갖다 또 근거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름대로 특이하게 나와 있는 조건들을 갖다 잘 활용해서 좀 답안을 갖다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